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직치크 6월 4주차 주중 시황 특집 방송입니다. 제가 원래 시황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해드리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되게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원래 강의 시간을 방송해드리는 타이밍인데 제가 시황 방송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이 되게 변곡점이나 중요한 때가 될 때 제가 시황 방송은 자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신규 추천주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추천주 리뷰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웅제약, 엑시콘, 에스티팜, IS동서, 한미약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포트를 줄여야 할 때여서 이제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웅제약 마이너스 1%인데요. 매수가 도달 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니까 내일 1% 상승하면 바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8,200원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콘 그냥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시초가 단 최소 매수가 이상 그러니까 1550원 이상에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스티팜이 손실이 가장 큰데 이건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유는 하되 매수가 도달 시에 매도하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플러스 12%가 내일 난다면 매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보유하도록 하고 IS동서, 한미약품도 일단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손익 확정 종목이 총 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추천 종목들은 시장에서 외국인 5일 연속 매도 시 모두 일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지금 방송을 자주 하는 이유가 증시는 지금 어디 있나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 우라가미 군이오 주식의 4개로 지금 현재의 국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의 국면은 화랑기 강세장의 최고조고 이 실적 장세의 후반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시의 상승률은 둔화되었으나 상승세가 꺾이진 않았다. 왜냐? 금리가 인상이 돼도 금리가 인상된 것보다 기업의 실적이 아직 더 좋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 다만 금융장세 때보다 상승의 폭이 둔화됐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년 12월에 가장 먼저 상승하면서 갔던 게 반도체죠. 소재, 반도체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갔었죠. 업종 대표주. 은행도 계속 상승을 했었고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은행주가 금리 하락에 이제 금융장세의 수혜주다. 요거에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부터 이제 조달 비용이 가장 줄어드니까 이익이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했고 실제로 KB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 화학금융 간 다음에 포스코, 철강 뭐 이런 거 갔었죠. 그죠?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가 갈 때 됐다. 왜냐? 기존 소재산업, 화학, 철강 뭐 이런 거 화랑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막 시작됐죠. 포스코도 막 고로를 더 오픈을 했고 뭐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장비 투자하겠다. 막 이런 발표가 두세 달 전에 났었죠. 그래서 시사점은 우리는 금융장세를 넘어 실적장세의 그 초중반에 있다. 중반쯤에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나 아직 역금융장세, 하락장세의 진입 단계는 아니다. 역금융장세가 뭡니까, 여러분? 금리가 인상되는 걸 이제 실적이 더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세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올라도 기업 실적이 아직 더 좋기 때문에 증시가 아직 돈이 떠나지 않았다. 증시에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대형 주도주는 매수하지 않고 여러 예전에 했던 뭐 삼성전자니 뭐 하여튼 대형주도 있죠. 저평가된 가공산업 설비 관련주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 라는 게 이제 시사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월, 화, 수의 증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지난달인데 1차 눌림목 완성한 다음에 상승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횡보 중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눌림목이 1차 눌림목보다 2차 눌림목이 길죠. 제가 눌림목이 길면 길수록 다음번에 상승은 어떻다? 적다.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이거 거래량의 비밀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등락 비율이 하락됐다. 등락 비율이 뭡니까? 상승한 종목 대비 하락한 종목의 비율이다. 그럼 결국엔 등락 비율이 하락했다는 건 상승했던 종목이 적은 거예요. 근데 지수는 어쨌든 중간은 갔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수의 대형주 중심으로만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뭐 삼성전자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2차 눌림목 진행 중으로 아직 상승 추세에 훼손되지 않았다. 아직 하락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끝까지 한번 봐봐야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잘 보세요. 5월 코스피 수급 현황입니다.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죠. 산 게 많죠 여러분. 그죠? 다만 이제 5월 후반부로 갈수록 5월 전반부에 비해서 이제 매수 규모가 좀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6월로 한번 넘어와 보죠.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5월 후반보다 더 샀네요. 그죠? 6월 21일 날 좀 팔았지만 언론에서 뭐 호들갑 떨고 있죠. 6월 최대 매도다. 근데 이 6월 최대 매도가 6월 20일 날 마이너스 1840인데 5월 달에 외국인이 판 거 보세요. 팔면 이거보다 더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이 제가 보기엔 별 변화가 없거든요. 5월이랑 6월이랑 비교했을 때. 기관을 한번 볼게요. 기관은 샀다 팔았다 좀 있어요. 그죠? 아마 이때는 썸으로 하면 합하면 그런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5월 보세요. 5월은 드립다 4,000원 5,000원 팔았죠. 6,000원까지 있네요. 거지 5,985억도 있으니까 5월에 그렇게 판 적이 있나요? 기관이? 없죠. 결론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지금 못 가는 건 기관이 팔았다는 거예요. 기관이. 근데 기관 중에 누가 팔았냐? 장기 투자자의 성격을 가진 연기금, 국가기관 이런 데서 차익을 실현해서 지금 못 간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관 주체들이 시장을 막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요. 그런 데는 단기 투자자들, 투신, 금융투자 이런 애는 맨날 사고 팔고 맨날 그래요. 걔네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또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꺾이지 않았다. 또 중요한 거 외국인은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호들갑 떠드는데 금리 인상한다. 외국이 좀만 팔아도 너무 이런 거에 데이터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안해동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 매매 현황 한번 볼까요? 이번에 월수금. 삼성전자는 이게 시총 우리 주도주죠. 코스피에. 삼성전자는 샀는데 SK하이닉스는 팔았다. 그리고 NC소프트, 네이버, 신한지주, 가스공사, 한국전력은 내수주인데 이건 팔았고, 우리은행, LG유플러스, 삼성화재, KTNG, LG생활과 KB금융, 신세계는 또 샀어요. 그게 뭔 얘기 뜻할까요? 기존 주도주와 내수주를 사고 있으나 종목별로 상이하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제 업종이나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매수 매도 포지션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좀 더 어려워졌죠. 사긴 사대. 물론 사는 규모도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파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종목별 대응 장세다 이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쫙 하고 1차 눌림목 한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조정인데 조정이 좀 진폭이 커요. 그래서 2차 눌림목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캔들에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2차 눌림목 진행 중에 있는 박스를 길게 하면 긴 음봉이 나와요. 거기 캔들이 총 8개가 있는데 그걸 합쳐보세요. 그러면 긴 음봉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아직 훼손하진 않았어요. 그 등락 비율도 보면 이것도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수급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외국인이 쭉 사고 있어요. 많이 샀네요. 뭐 300억, 700억. 그리고 기관은 팔았어요. 그죠? 외국인은 사실 보면 별 차이가 없죠. 코스닥에서. 오히려 기관이 더 팔았네요. 그러니까 뭐 팔고. 그러니까 시장은 보세요. 5월 31일 날이 6월 달에 한 5월 한 40 되는 거죠. 평균이 640. 근데 665.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6월 1일 날 653포인트인데 6월 20일 날 66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코스닥은 크게 변한 게 없다. 그죠?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코스닥 한번 현황 보시죠. 외국인은 뭘 팔았나요? AP 시스템 J1이 IT 종목을 팔고 제약 바이오를 사고 있고, 근데 IT 쪽 보시면 왼쪽에 있는 매도한 거는 설비고, SKC 코론 PI 워닝 머티리얼스 뭐예요? IT 업종 반도체 중에 소재죠, 소재. 그러니까 매수 패턴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격 메리트 있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장세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예전에 IT라고 무조건 사기만 하면 찍으면 갔는데 지금 거기서 또 뭐 설비냐 소재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도 보시죠. 기관은 제약 바이오를 팔았네요, 그죠? 그리고 개별 종목을 이제 이거 당연한 거죠,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최근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왜냐, 연기금이 자금을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하시는 종목에 연기금이 매도하는 종목은 사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중요한 뉴스 한번 보시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셰일가스 공급 과잉으로 막 생산하다 보니까 오펙 감사 효과, 예전에도 많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주랑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설 투자 하반기 둔화다. 사실 지금까지 올해 1분기까지 그 GDP가 올라오게 된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아파트 전매나 막 부동산을 많이 대출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크거든요. 그래서 건설 투자 부분이 주저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둔화 예정이다. 그래서 일반 건설주 있죠. 일반 건설주. 그런 거에는 이제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홀로 독주. 제가 등락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코스피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 이제 업종을 외국인이 막 몰아서 사진 않는다. 그만큼 이제 상승의 하반기가 되어 온 거죠.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ETF마저 울게 된 개미. 이제 최근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이제 하락장에 배팅했는데 인버스를 손실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시세 파악이 참 슬픈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여기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유가 약간 급락한 거 빼고 시장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은 5월까지는 다른 패턴을 매수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업종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업종, 잘 나가는 업종 중에서도.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기관, 연기금, 국가기관 이런 데가 지금 차익 실현 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횡보 중인 거죠. 자, 6월 신규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자, 종목 코드 011210 현대위아고요. 뭐 현대위아는 다 잘 아시죠?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고요. 뭐 시가총액은 2조, 16년 매출은 7.6조, 영업이익 2,670억. 매출액이 7.6조인데 영업이익이 2,627이라는 건요,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3.4% 뿐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제조업이니까. 그리고 발행 주식 수는 뭐 적당하고요. 거래량도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게 그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재 업종이 아니라 설비 업종에서 지금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실적 장세에서 그게 관련된 거고, 또 가격이 좀 싸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기계 수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재 업종에서 좋은 여러 가지 발주가 있으면 기계가 많이 설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기계를. 그래서
수주 알바로 이제 실적 부재 탈퇴가 예상이 된다. 지금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6월 20일 시초가로 매수를 할 거고요. 목표가는 88,000원, 손절가 67,7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두 번째 신규 추천주 현대위아였습니다. 자, 6월 26일 저녁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직책은 6월 5주차 방송이고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